예, 안녕하세요. 어, 우리 우주차, 우리 감점법겸 보상복교 판례 연구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나오는 논의가 이제 주거이전비 관련된 논의인데요. 자, 주거이전비라고 하면은 펜을 한번 볼까요? 자, 주거이전비는 우리가 이제 큰 보상을 보면은 이게 손실보상에서 크게 보면은요. 손실보상에서 크게 보면은 재산권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이 있는데, 이 생활보상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주대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이전비가 나옵니다. 주거이전비. 자, 이주대책 요새 뭐 LH 논의가 많이 있어서 이주대책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주대책이라는 게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그 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든지 아니면은 실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은 택지 분양권을 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통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주대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주거이전비라고 그래서 주거이전비는 당분간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보상을 해서 나가게 되면 당분간 살기 어려우니까 이 소유자한테 그 다음에 세입자한테 이제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한테는 2월치 주고 그래도 토지 건물 갖고 있는 소유자는 그래도 당신은 살만하잖아 2개월 그렇죠? 근데 세입자한테는 이제 4월치를 줘요. 4월치를 주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가구 원수에 따라 줍니다. 4인 가족 정도 뭐 4개월치다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뭐 아마 되겠죠. 우리 도시근로자 평균 그거에 4개월치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4인 가족 그래서 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50만 원 돈 해서 하면은 뭐 해가지고 통상 뭐 이제 그게 그 주거이전비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책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살 수 있도록 몇 달간은 이제 살 수 그 이외에 이제 이사비는 별도로 주죠. 주거이전비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생활보상 형태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익사업을 행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이전비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걸 책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거이전비를 준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수용재결 기점에 전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용재결 재결 이후에 형태에서 이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다툼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에 대한 불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그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다투게 되면 이거는 행정소송법상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다툰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고 또 이거를 이제 수용재결 이후에 만약에 다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재결의 불복인 뭐 이의 신청, 그 다음에 뭐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뭐 보상금 증감 청소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상금 증감 청소 소송이랑 취소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취소 소송은 이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예를 들자면은 이제 4인 가구를 주는데 여기 이제 방이 2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인 장모님 뭐 저기 엄마 아버지 해서
이게 방이 두 칸밖에 없는데 8인 가족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거이전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가 거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부를 하면은 그러면 그러면 이걸 다 했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다 같이 사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냐? 이제 85조 1항 취소 소송으로 다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를 주긴 줬는데 너무 적게 줬다. 뭐 이랬을 때 그러면 더 달라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상금 증감 초성 형태로 이렇게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소송 절차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수용 재결이 있은 다음에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 그의 이후에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는 그 행정소송의 형태로 이렇게 물론 이제 행정소송 형태는 이제 토지보상법의 85조의 1항과 2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규정된 법령에 따라서 수용재결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제의 그 불복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재결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른 공법상 당사 소송으로 그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판례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주거이전비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해당 공익사업 시행주거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전을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 절차가 없었을 때는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따라 규정된 당사소송에 의하고 어떤 그 재결이 있은 다음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해서 우리 교재는 173페이지죠. 보상에 관해서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이게 뭐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입니다. 이걸 우리가 형식적 당사소송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결을 다투지만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이라는 것이고요. 보상금의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즉 취소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주거이전비 관련 판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78조 제4항,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제78조 8조 4항의 생활기본시설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주대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생활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거이전비와 생활보상 중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주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주대책에서 생활기본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하수도, 가스, 우리 기반시설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반시설의 비용 부담을, 원래는 이주대책이라는 게 이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우리가 이제 간선시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러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시설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이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생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주대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 분양 형태로 해서 이제 대표적인 공익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단지 내에 아파트 입주권하고 택지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생활 기본 시설을 닦아서 주는 것과 달리 이게 아주 왁구가 잘 잡힌 그런 공익사업 지역 내에 들어가서 이걸 특별 공급을 받게 되면, 특별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입주권이나 택지 분양권을 받는 건데요. 그 공익사업에 따른 건설된 그 내용을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반 시설 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잘 만들어졌죠.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조성했다 그러면은 그냥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해서 예를 들자면 20, 30가구 이주하는 거와 달리 이거는 대규모 뭐 만 세대 뭐 2만 세대 이상 만들어지면 굉장히 그 큰 단지 내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택지 분양권 뭐 상가든지 아니면 뭐 그 주택이든지 뭐 이런 걸 받아서 하게 되면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렇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첨되자마자 그게 일종의 이제 이런 입주대책 대상자로 우리가 그걸 현장말로 막 당첨 이런 얘기 하죠. 대상자가 된다, 확인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특별 분양 형태로 받는 거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어요. 1, 2억씩 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택지 조성하는 것도 뭐 몇 억이 붙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일종의 이제 특혜죠.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한테는 굉장한 특혜인데, 그러면 이제 이 이주대책을 제도적으로 왜 해주느냐? 우리 171페이지 보시면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 비용의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해서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해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의 마련된 제도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살살살살 해서 야 그거 한번 유대책 대상자들한테 정하면 어떨까? 토지보상법 78조 4항 사업 시행자가 유대책 대상자를 위한 유대책으로서 이종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178페이지 공급하는 경우에 그 이종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 살살살살 해서 거기다가 그 비용을 담아가지고 당사자들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다 없다? 부담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판결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이 판례가 출연하게 된 게 181페이지에 있는 2001다 보면은 2007다 63089 이게 이제 전환합체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 처음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생활 기본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78조 1항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강행법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번호 2007-63089의 전환합체 판결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게 된 것이죠. 실무에서 보면은 이주대책은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인생을 바꾸는 그렇죠? 몇 억의 프리미엄이 막 붙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판례가 이제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가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나 택지 분양권이 쭉 올라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 또 팔고 뭐 이렇게 또 하면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그 IMF에 뭐 내려간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아파트 가격이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된 거지.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주거인구축물 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 부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1기, 2기 신도 특히 2기 신도시 할 때 이게 그 LH나 SH 이런 데서 한 30평 기준에 가지고 아파트 30평 기준에서 30평 기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도들러 줬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이유가 그게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팔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이거 얼마 부담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피수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 전합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주대책하고 그다음에 주거이전비 관련된 요 판례를 한번 보았고 좀만 쉬었다가 또 다른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